사진입니다. 이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곧 회복하여 퇴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세포암은 환자 상태가 나쁘더라도 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폐암의 주요 조직학적인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20 내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세포암의 발생 빈도가 점점 감소하여 최근에는 전체 폐암의 1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흡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13.2%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세포 폐암의 발생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암의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한쪽 폐와 국소임파절에 국한된 소위 제한기의 경우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확장기라고 둘로 크게 나눕니다. 제한기에는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장기에 있는 소세포 폐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고 항암 치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암 치료 후에 암이 완전히 없어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50%도 암덩어리가 크게 줄어들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봅니다. 암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뇌로 암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요즘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이야기할 때 소위 중앙생존기간과 5년 생존율을 말합니다. 중앙생존기간은 50%의 환자가 그 이상 살게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5년 생존율은 물론 환자가 죽지 않고 5년 동안 생존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제한기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중앙생존기간이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8개월에서 24개월, 5년 생존율은 20% 정도입니다. 확장기의 소세포 폐암은 중앙생존기간이 10개월 정도입니다. 5년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없었던 50년대, 60년대의 치료 결과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면 이 결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기 소세포 폐암은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확장기 소세포 폐암의 표준 치료는 항암제를 4번 내지 6번 반복 투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르노테칸이라는 신약과 시스플라틴의 병합 치료가 90년대까지 표준 치료로 알려졌던 에토포사이드와 시스플라틴을 투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소세포 폐암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소세포 폐암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빠르며 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예후가 매우 나쁜 암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금연, 둘째도 금연, 금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세포 폐암은 90% 이상 거의 100% 환자에서 1차 항암 치료에 효과를 보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를 하면 힘이 들고 고생만 하다 죽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치료 성과를 위하여 새로운 치료약제 개발에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계십니다. 암덩어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이 들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정말 나을 수 있는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세포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드는데 갑자기 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이 많이 줄어들고 증상도 많이 좋아집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되었다면 보통 4명 내지 5명 중에 한 사람꼴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해 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소세포 폐암도 완치될 수 있나요?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민들레가 좋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런 걸 먹어도 되나요? 항암 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암에 좋다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있는데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들레나 누름나무 같은 것을 먹는 민간요법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2003년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예후가 어떨지요? 완치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 2003년도에 치료를 받으시고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면 완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계속 피우면 중보암, 두 번째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는 이미 끊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인 남편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 폐암 1기 진단을 받고 지난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하엽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후는 어떤지요? 감기도 잘 걸리고 오래 갑니다. 암의 영향인지요? 일반적으로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폐의 다른 부위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감기 걸리는 것은 폐암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폐암 때문에 오는 기침 증상을 감기라고 오해한 수가 가끔 있습니다. 다음 주 3번째 시간에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암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암세포가 분열해서 1cm 정도로 자라는데도 20여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폐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 10년 이상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매년 폐암 발병 여부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006 연중기획 비만과의 전쟁, 비만 탈출을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 4개 보건소와 함께 진행해온 비만 탈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